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전화로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그 숭문대라고 불리는 그 월성 연구센터가 최근에 개관을 했다는 소식 있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, 월성 지금 뭐 계속 지금 발굴 중인데요. 예. 옛날에는 저희들이 반월성 그리고 했던 그 지금 월성이라 그러는 그곳, 신라와 왕궁이 있었던 그곳, 지금 발굴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출토된 유물을 전시 연구하는 시설, 이게 음. 숭문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난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. 네. 이 전시시설 또 사무동, 목재 수장고 이렇게 세 개의 큰 건물로 구성이 되는데요. 2년 전에 2021년 3월 달에 그 바로 교촌 한옥마을 입구 쪽입니다. 그 황남동 행정구에서 오는 황남동입니다만 15,000평방미터의 부지에 국비 105억 원, 도비 12 합쳐서 45억 이렇게 총 150억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전시동은 12일 날 준공을 했고 목재 수장고 및 주변 정비 공사는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예. 그 제가 숭문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예. 이 이름이 월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? 이게 숭문대는 한자로 보면 말 그대로 학문을 숭상한다 이런 아. 의미인데 네.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관청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 음. 역할은 신라 시대에 그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또 왕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관청의 이름이 숭문대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월성하고 그 신라 왕궁이 있던 자리가 월성이니까 예, 밀접한 예.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. 12일 12일에는 이 숭문대 전시동 준공식도 했고 또 특별 전시 실감 월성회자 이 개막 행사도 동시에 열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경훈 차장 또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 그리고 이 전시를 주관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을 제외하고는 문화재 분야에 뭐 이렇게 행정에서 최고위급들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전화경 시장도 아주 경기에 뜻깊은 건물이 들었었다 이렇게 예.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랬습니다. 그 전시동이 개관한 이후에 그 13일부터였나요? 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12일 날은 건물 준공 그리고 이제 개막 행사를 겸해서 열렸던 건데 네. 그 다음날 13일부터 이 월성 발굴 조사 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월성 해자를 실감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네. 이 월성 해자 그 성 주변에 연못서 형태로 이렇게 파서 방어하는 시설이 우리가 해자라고 하는데요. 이 월성 해자와 또 그 주변의 고환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전시인데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신라 월성 연구센터 숭문대 그 전시동에서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영상이라고 하면 뭐 특별전 전시 내용도 좀 특별해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뭐 전시라고 해서 이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.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그 옛날 월성 주변의 모습은 이러했을 것이다. 또 이러한 동물들이 뛰어들었을 것이다. 이제 출토된 여러 가지 그 유물이라든가 동식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전시인데요. 아. 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 월성해자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게 1984년입니다. 그리고 네. 또 2017년부터는 월성해자 주변에 대해서 그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꽃가루를 분석한다든가 또 동식물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과거 환경을 연구하는 이런 고환경 분야의 조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몇 번 이런 연구 성과를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요. 네, 그렇죠. 그랬었는데 특히 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을 했던 월성해자 내부 퇴적층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 그 여러 뭐 신라시대 동물뼈라든가 식물 씨앗 또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이 쏟아졌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 월성해자와 그동안의 고환경 조사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신라시대 월성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재현을 해서 이렇게 네.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자에서 출토된
다양한 동식물 자료 또 꽃가루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1500년 전 이 월성 해저 주변의 환경을 영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또 이 영상은 이 관람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상 속 동식물 일부분이 마치 튀어나오거나 또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네네. 그 영상이 말 그대로 사면에서 그 볼 수가 이렇게 영상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. 아주 입체적으로 막 마치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마치 월성 해저의 물 속에 그렇죠. 우리가 그 다이버가 돼서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네.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영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보도를 보면은 전시 공간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. 이 공간들마다 어떻게 전시들이 꾸며졌을까요? 예, 그 월성 해저 크게 이제 두 개의 전시 공간 그리고 전시 공간을 잇는 통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예. 첫 번째 전시 공간에서는 월성 해저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축조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런 연구 성과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84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1985년에 당시에 그 조사 담당자가 작성한 현장 기록부터 이렇게 영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면 자료 또 해저의 구조물인 목재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 세워지면서 입구 쪽에서 물이 채워지는 모습 그리고 네. 그 안에 있었던 식물 가시형 꽃과 같은 이런 해저 주변의 식물 등을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. 특히 그 저같이 문외한인 입장에서는 이 월성 주변의 사계절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 특히 눈길을 모았습니다. 해저 주변부터 청성대까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영상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서 이 1500년 전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아마 추정하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두 전시 공간 중간 통로에서는 이 해저에서 출토된 고온뼈라든가 가시형 꽃 또 복숭아 씨앗을 활용해서 전시 안내 그 동선 안내 영상이 펼쳐지고 국립경기문화재연구소는 이 공간은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뭐 사진도 찍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밝혔는데 뭐 공간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나가야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전시 그 이 공간에서는 해저에서 출토된 동물뼈 또 식물 씨앗의 복제품을 활용을 해서 가상으로 복원한 신라시대의 동식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복숭아나무라든가 잣나무, 가시형 꽃, 밀 등의 식물 또 그리고 각종 곡식이 자라나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 출토된 뼈를 중심으로 한 개, 돼지, 곰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국립경기문화재연구소가 이게 고환경을 조사하는 장면, 또 유물 수습 과정, 또 각 동물 뼈와 식물 씨앗의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, 명칭, 세부, 위치도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관람객들이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영상이었고요. 이 전시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렇게 상영을 하고 별도 입장료는 없습니다. 이게 워낙에 실감나는 영상으로 재현을 해놓고 해서 그 교촌마을로 오는 관람객들 요 바로 또 근처에 황리단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경기 시민들이나 또 경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그 볼거리이자 또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과거의 유적과 현대의 미디어 기술이 잘 접목이 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 같고요. 뭐 숙문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문화재와 관련한 볼거리들이 좀 속속들이 개관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6월 30일 날 신라고분 가운데 최초로 금관이 나왔던 금관총 축조 과정을 보여주는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신라고분정보센터가 두 개의 건물이 동시에 또 정식 개관을 했고요. 예, 그렇죠. 이 금관총에는 적성 목광물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이 특징인데 가보시면 옛날에 금관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의 규모라든가 거기에 있는 4m가 넘는 나무 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생생한
고분에 대한 이런 이해를 높이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요. 또 고분정보센터는 시청각 자료 중심으로 신라 고분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신라 고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이렇게 초점을 맞춘 공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네. 인근 고분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준공이 있는 데다가 뭐 마찬가지로 황리단길하고도 멀지 않은 곳이고 특히 이 고분정보센터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그 노수동 고분군을 실제로 조망할 수 있도록 아주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공간, 그리고 또 옥상도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좀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휴식터도 만들어 놓고 해서 네. 아주 좀 새로운 그런 명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. 예.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. 꼭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 경주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. 도교육청에서 조성한 여기 방문객이 10,000명을 돌파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작년 12월 달에 개관했고 올해 3월 16일부터 체험객을 방문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14일 날 체험 방문객 10,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하루에 그 체험을 한 번 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80명이고 하루에 2번 운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일매일 꽉 찬 일정을 쉬지 않고 꾸준히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좀 단기간에 많은 체험객이 방문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산만 옛날 북부초등학교 자리 한 197억을 들여서 만든 것인데 뭐 생활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교통안전체험관, 생명존중체험관, 응급처치체험관 이런 5개의 체험관, 또 4D 영상실 등 여러 가지 체험 시설들이 실제 재난 상황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아서 학생들의 안전체험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최근 연휴 이렇게 좀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, 일반 시민들, 기관단체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10,000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